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오는 2020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얘긴데요. 서천군의 치매 환자 현황은 어떨까요?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서천군의 치매 환자는 5년 새 약 500명이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1,300명으로 60% 정도입니다. 특히 치매 유병률은 약 11%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로 치매 환자라는 얘기인데 전국 치매 유병률 10%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감추려는 정서가 큰 것이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본인이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심센터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로 가정 방문도 합니다. 달력에는 빨간 펜이 빼곡하지만 미처 챙겨 먹지 못한 약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꾸준한 복용을 위해 간호사는 달력에 일일이 약을 붙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약 잘 드시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일상생활 뭐 식사랑 빨래랑 뭐 다른 일상생활 기능들 어떻게 잘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도움을 연결시켜드리고 치매 안심센터는 잠재적 치매 환자와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와 인지 재활, 치매 가족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천군 보건소는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6년간 서천군의 노인 인구는 12.5%가 증가하는 동안 추정 치매 환자는 31%로 고령화 속도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치매 환자 관련 정책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정환입니다. 마량항 신서천화력발전소 부근 예인선이 좌초된 사고에 인근 해역 해양오염 영향조사가 지난달 28일 실시됐습니다. 이날 진행된 해양오염 영향조사는 충남연구원, 해양수산과 관계자, 김양식어업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해역, 표층 해수의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또한 인근 김양식장을 돌아보는 등 해삼, 전복 등 수산물의 체내 유류 성분도 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시료는 충남연구원에서 분석하고 결과는 열흘 후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달 10일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건설 자재를 실은 시공사 한진중공업 측에 171톤 예인선이 좌초돼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서천군 신청사부지가 충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일부 수정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는 서천읍 군사리 일원에 총 사업비 472억 원을 투입해 약 5만 평을 전면 매수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2021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날 심의 확정된 수정안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익현 양금본 도의원이 당초 아닌 군청사업도로의 4차선 확장과 공원 부지와 고물상 부지 매입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익현 도의원은 고물상 매입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지적해 주 진입로가 확정된 것은 천만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곧 개통될 동백대교와 인접한 장항읍 원수 1위. 서천의 관문인 이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입니다. 장항읍 원수 1위 동백대교 아래. 이곳은 서천의 관문으로서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인데 연안에는 주인모래 폐선이 방치돼 있고 3,000제곱미터 규모의 고물상에는 폐선 처리하고 남은 잔해들과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특히 고물상과 사회복지시설인 에베네셀 모자원과의 거리가 불과 2m 남짓이라 소음과 악취, 오염 피해는 더욱 큽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편히 쉬어야 할 사회복지시설 앞엔 폐선 처리한 고물들이 가득합니다.
기존에 작게 있던 고물상의 규모가 10여 년 전부터 거대해지고 불법 폐선 처리까지 진행되면서 폐기물들은 3층 높이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10톤 가까이의 쓰레기를 수거했지만 아직도 폐기물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쓰레기들은 옆 갈대밭까지 넘어와 방치돼 있고 이 길은 연안 산책로로 바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폐선을 해체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폐선 태우는 냄새도 나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조금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암암리에 하느냐고 그랬는지 하여튼 새벽 시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해체할 때 배에서 나오는 유해 먼지 이런 것들이 또 바로 저희가 거리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날라오니까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또 새벽 시간에 다 잠자는 시간에 기습적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서천구는 토지를 매입하고 방치된 쓰레기와 폐선박을 처리해 내년 상반기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곳은 그 사유지와 그 국공유지가 혼재된 지역으로서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 중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 4분기 중에 토지 매입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과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환경보호과, 용도 폐지와 관련한 도시과, 공유수면 허가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내년 본예산 요구와 국도비 보조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 개통 예정인 동백대교, 서천군 이미지 제고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원수 1위의 공원 녹지 조성 여부는 집행부와 의회의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SBN뉴스 김가라입니다. 서천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위촉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총 19명을 위촉했고 이들은 이달부터 2020년 9월까지 정책 제안,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대전 여성 정치 네트워크 임정규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기본교육을 병행하여 민관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7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야간에도 개장하며 오후 5시부터는 무료 입장이 가능해 오케스트라 공연, 야행성 동물 관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원 5주년을 맞아 6일부터 14일까지 생태 100일장을 개최하고 26일부터 3일간은 작은 지구 생태탐험 걷기 대회에 무료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 방문자 센터부터 에코리움, 서문 매표소를 연결하는 약 2km 야외 공간은 물억새길, 들풀길, 구절초길을 조성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해 포토존으로 변신합니다. 서천군 마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지난 27일 신봉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등 30여 명과 함께 행복밥차를 운영했습니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총 98번째 추진 중인 행복밥차는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이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날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불고기와 된장국 등 건강한 점심 식사를 제공했고 이동 세탁과 웰다잉 교육 등이 함께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